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7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 새벽 0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네. 불 닫고 보면 멀리서.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 생활에서 느끼는 아픔이라든가 고단함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선원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하세요. 네, 박영선입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딱 요만큼. 그게 지금 이제 이걸로 갔거든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첫날부터 총력전을 펼쳐야겠죠.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 후보들의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성기 의원. 네.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장소, 이것도 대단히 치밀한 토론 끝에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선거를 이제 관여하는 선대위 차원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가를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알바를 뛰었는데 새벽 0시서부터요. 예. 아마 그 박영선 후보의 주요 지지층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20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민주당이 강한 것으로 좀 알려졌던 20대에서 이탈이 많기 때문에 그런 20대들, 어렵게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그 청년들 이런 걸 겨냥해서 그 편의점 알바를 한 것 같고요. 그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강조해 왔고 그리고 아침서부터 열심히 뛴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하철의 방역 작업을 직접 가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지하철 방역 작업을 한 것 같다. 박영선 후보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나서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그다음에 무인 편의점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SNS에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고 그 아르바이트생의 고단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이제 편의점 주인과도 이야기를 나눴겠습니다만 무인 편의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무인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생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바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인 편의점 업주에게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또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이 자동화가 사실은 이 보통의 이 블루칼라 일자리를 많이 뽑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기술 발전에 따른 제일 고민이 이 자동화 문제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본인이 중기부 장관 할 때는 그게 이제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후보 되는 순간 그 점을 강조하시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맥락고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가 뭐 코로나19 방역 차량 소독 작업을 했다. 뭐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후보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선대위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겁니까? 이제 선대위 캠프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죠. 그중에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시장 후보자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하철에서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 전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제 시간이 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잠자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열심히 나와서 누군가를 또 위해서 일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 또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본인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같이 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신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선거 이제 국회의원 선거 말고요. 서울시장 선거를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지난번에 또 한 번 하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건데 공교롭게 여러분 상대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006년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2010년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고 지난해 총선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고 이번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상대가 다 여성 후보였다라고 하는 이 점 아마 시청자분들도 잠시 생각을 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뭐 오세훈 후보도 참 공교롭게 매번 주요한 선거에서 그 맞닥뜨린 상대가 다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셨죠?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근데 종로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한번 붙으셔서 그건 이제 한 지난 경우도 있죠. 총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전부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민정 대변인하고 빼놓고는 다 이기신 선거 아니셨나요? 그렇죠. 두 번의 두 번 서울시장 선거 다 이겼는데 강금실 장관 때는 노무현 정부 때 그 국정지지도 워낙 낮다 보니까 좀 낙승을 했고 한명수 전 총리와의 서울시장 선거는 낙승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초접전이었죠. 굉장히 근소하게 0.1% 차이도 안 나게 이겨가지고 그때는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석기 의원 이번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한명숙 전 총리 때를 상기하자.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모른다,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면 민주당에서도 열세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과거에도 보면 서울시라는 게 지금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역전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지방선거고 지방선거는 선거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선거보다는 조직력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보면 구청장 25개 중에 24개를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 그 49명 중에 41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절대 우세에 있다. 그러니까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그 조직력을 동원하고 지지층이 결집하면 옛날 그 한명숙 전 총리와 오세훈 시장의 선거 때처럼 그때도 그 제 기억으로는 많이 격차가 날 때는 2자릿수 이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박빙의 승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영선 후보가 무인 편의점 이야기를 해서 아르바이트생의 일자리를 줄이는 뭔가 좀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를 보면은 무인 스토어를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게 되면 낮에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을 줄이면서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더 지불을 하면 된다. 그럼 점주도 좋고 아르바이트생도 좋아진다. 아르바이트생이 덜 피곤하니까 손님한테 더 친절하고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한 전후 맥락까지는 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이제부터는 뭐 반드시 기호 순대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두 후보의 맞대결 양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 현재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전체적인 수치, 그다음에 연령대별, 또 뭐 사는 지역별, 또 성별 뭐 이런 것으로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한번 전체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화 이후죠. 3월 24일에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55대 36.5, 36.5대 55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민성희 의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대에서 이건 그동안 젊은 층은 통상적으로 민주당, 나이가 좀 있는 층은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20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60대 20 이런 비율로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30대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자 40대 예전 같으면 40대 이상이 다 국민의힘 보수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40대에서만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40대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지난 4년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닌가 싶고요. 50대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근소하게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0대 26 상당한 격차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강남 지역이 민성기 의원 이거 보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통상적으로 강남이 국민의힘, 강북 쪽이 민주당 이랬는데 말이죠.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강남은 국민의힘이 뭐 굉장히 우세한 그런 지역이죠. 그건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눈여겨 볼 때 보면 강북 동권, 서권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서권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그 강남 중에서도 서쪽은 조금 그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지역이 많았는데 강남 서권이 이쪽 양천구나 뭐 강서구 이쪽을 얘기하는 그런 거겠죠.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강남이지만 예. 조금 더 강세가 있었던 곳이고 강북은 뭐 민주당이 국회의원도 다 거의 석권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였던 지역까지도 지금은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는 게 지역적으로도 뭐 전 지역을 지금 그 앞서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는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한 격차를 두고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이른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저희가 준비한 것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념별 또 성별 지지율 한번 볼까요? 보수는 뭐 당연히 오세훈 후보 쪽일 것이고 진보 진영은 또 민주당 박영선 후보 쪽일 것이고 자 중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중도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성별 남성 대 여성 후보 또 여성 대 남성 후보의 대결인데 남성 여성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여론의 흐름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바로 20대에서 젊은 층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한 격차로 이건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어쨌든 박원순 시장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애매모호한 태도들이 20대 여성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조국 씨 따님 문제 같은 경우도 공정의 문제를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여권 내부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최근에 급작스럽게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조국 따님에 대해서 부산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 법리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대 여성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면서 그 생각의 변화가 30대 여성들에게까지도 또 40대 초반 여성들까지도 연속해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렇게 아마 여당 내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울시 유권자들의 마음, 그 흐름에 대해서는 김연아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20대, 30대가 저희 당 또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지지를 못 받아왔던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바로 저희한테 반사 이익으로도 오는 경우가 드물었었는데
최근에서는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당에서 조금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모습 또 새로운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의 신뢰를 좀 얻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뭐 조국 장관 사태서부터 벌어졌던 입시 비리와 공정의 문제가 청년들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민주당은 이것을 대하는 자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청년들 계층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선거라는 건 어떤 과거에 대한 또는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가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당의 어떤 그런 지리한 사과를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뭉개고 또 경제를 망치고 자기네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20대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투표권으로 나섰다, 심판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30대들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영끌에서 집을 사는 데에 예. 사실은 편입한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건 30대들이 이렇게 주택 구입에 일종의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20대들이 자신들의 미래의 주거 불안에 대해서 더 큰 불안을 갖고 있고 그것이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박원순 시장 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2차 가해, 그다음에 사과할 줄 모르는 그런 발언들이 저는 20대들의 공정, 성평등 인식, 젠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하고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성기 위원, 이런 어떤 서울시에 국한된 거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론의 흐름이 이번 재보선 끝까지 이어질지 또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표출된 민심이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해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건 뭐 여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야권도 지금은 이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건데 그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이제 반사이익만 가지고 선거를 끌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도층 또 젊은 층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 그리고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도층이 그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으로 많이 이렇게 지지가 옮겨오는 거는 과거에는 그 민주당이 싫다고 하더라도 보수 정당을 옮겨가서 지지할 만한 소위 링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화를 하면서 중도층에 있는 스윙 보터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은 물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자세로, 국민의힘은 어떤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물론 상대를 향한 공세, 비판, 이건 뭐 당연히 나오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은 그 선거의 현재의 판세, 현재의 흐름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당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실하고 겸손하게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 선거를 보다 더 용의주도하게 이끌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행에 굉장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이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지금 현재 선대위원장이죠.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도 한번 보시면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문장 보세요.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읍수하는 전략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선거가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민심이 왜 저렇게 특히 중도층에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드디어 이제 좀 심사숙고를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대표도 이제 임종석 전 실장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반성 작업들 아마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다가 지난해 총선 4월 15일 이틀 전 4월 13일 기사를 한번 봤는데 말이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비판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와선 뭐 무릎 꿇고 국민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추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상대당이 180석 가져간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뭐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어쨌든 상황은 역전이 됐고, 이렇게 역전된 상황을 보면은 그만큼 민심은 움직이는 거다.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심도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이 가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읍소 전략에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인하하겠다, 재산세 인하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굉장히 남발을 했었는데요. 지나고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선거 때 반짝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는 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집권 여당의 대응이 굉장히 교만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저렇게 읍소를 할까?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효과에 대한 이벤트성인 그런 반짝 효과도 있지만 지금 야당 단일화 후보와 여당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절박해진 거죠. 근데 보통 우리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하란 말 있죠.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저런 사과나 또는 읍소도 효과가 있는 거지, 저는 일단 그 신뢰의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왜 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었던 20, 30대가 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저는 조금 더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만큼 민주당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목소리라고 봤을 때 저희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민심을 수용해서 어떻게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또 이 무능의 정권이 갖고 있는 이런 잘못들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저는 지금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아침 회의에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선거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에 또 나온 장면도 화면에 잠깐 나갔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주요 후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이번에 몇 명의 후보가 나서는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죠? 민성기 위원? 12명? 원래 등록은 13명 했는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니까요. 12명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12명이나 나왔습니까? 예. 박영선, 오세훈,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아, 이분 또 나오셨군요. 혁명당의 허경영, 미래당의 오태양, 민생당의 이수봉, 신자유민주연합의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수, 무소속 정동희, 이도엽, 신지혜. 신지혜 후보는 지난 선거 때도 좀 봤던 기억이 나네요. 녹색당 소속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후보가 나왔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몇 명이죠? 5명인가요? 부산은 5명이 등록한 걸로 돼 있습니다. 5명이 등록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선거가 뭐 누구나 출마할 자유가 있는 게 또 대한민국인데 출마할 때 상당한 기탁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12명 나왔다. 저분들은 세상에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기탁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것도 참 궁금하긴 한데. 글쎄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일정 직능 단체의 지지가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도움으로 아마 기탁금 마련하셨겠죠. 그리고 어쨌든 나오게 되면
또 저분들, 그러니까 일정 지지율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언론사 토론회가 한 번쯤은 열리더라고요, 보면. 네,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자신들의 가치 또 주장하고 싶은 이념들 얘기할 기회가 생기니까.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프래카드를 시내 여기저기 붙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동차세라든지 뭐 세금 이렇게 과중하게 부담 안 시키겠다 그런 내용. 저도 국립묘지 지나다가 봤는데 네. 자동차세, 재산세 안 받는 허경영이 답이다. 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목동 SBS 근처에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서 지금 화면에 아마 나갈 텐데 말이죠. 오세훈 후보랑 같이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나란히 있던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나갔고요. 허경영 후보 여도 야도 아니다. 허경영만이 답이다. 허경영 후보 이 기탁금이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 것 같은데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데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보고 또 사법 처리도 됐었고 참 허경영 후보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뭐 좀 유머러스하게 좀 재밌게 받아들인 측면은 있지만 허경영 후보가 이른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본소득 이런 거 다 허경영 후보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 아니냐 지금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굉장히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촉발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약간 희화화되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 같은데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참정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공약이나 인물로 서로에게 좀 자극이 되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보고 있으면 허경영 씨를 보고 있으면 네. 그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조금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10년이나 20년 앞서서 얘기하는 대목들이 있어서 그건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범죄에 이제 연루가 되다 보니까 그 인격이나 퍼스널리티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도외시하더라도 어쨌든 말하는 생각은 이게 장기적으로 길게 봐서 대한민국이 한번 체크해야 될 지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허경영 씨가 저런 이야기했을 때는 허황된 이야기고 국가가 어디서 돈이 나서 막 뭐 아이 나면은 엄청난 돈 뭐 취직 못하면 또 젊은이들에게 뭐 엄청난 돈을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액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뭐 기본소득 아이디어도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허경영 씨가 정말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인지 그냥 나라가 다 돈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시대 흐름이 좀 지나서 맞았던 것인지 한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거에 출마하면 일정 이상의 지지를 확보를 해야 기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15% 아닙니까? 15%입니다. 예, 15%의 유권자의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아마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